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인데요.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잘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건 바로 시뮬레이션 노드입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은 해석하자면 모의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물리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의 실험을 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노드는 한 프레임의 결과가 다음 프레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노드는 비유하자면 실험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실험실에서 계속해서 사과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맨 첫 번째 실험에서 우리는 사과 한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사과 한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사과 한 개를 만들었으니까 다음 실험에서 사과 한 개를 또 만들어버리면 사과가 두 개가 되죠. 이렇게 한 번 실험한 결과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한 프레임의 결과가 다음 프레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노드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노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에 우리가 언어를 입력해주면 이 시뮬레이션 노드가 우리가 연결한 언어를 가지고 반복 실험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물체를 만들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에 UV 스피어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New 버튼을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 주세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그룹 인풋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 즉 나는 이라는 말이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입력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이에 어떤 것을 연결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만들려는 영상을 참고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네모 파편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스턴스를 사용하잖아요.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처럼 허상으로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즉 이 작은 파편들은 모두 인스턴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먼저 인스턴스를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인스턴스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해 볼게요. 인스턴스 언포인트는 물체의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물체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 줄게요. 우리는 작은 네모 파편을 만들 거니까 큐브를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큐브를 입력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큐브를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인스턴스와 연결해 줍니다. 여기에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큐브의 복제품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큐브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 XYZ 값을 0.03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큐브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인 UV 스피어의 점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든 거라서 약간 너무 평범해 보여요. 우리는 이 큐브 인스턴스들이 랜덤하게 물체에 생기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려면 Distribute Points on Faces라는 언어를 입력해줘야 해요. 이건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사용하면 물체의 면에 랜덤하게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Distribute Point on Faces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물체의 면에 랜덤하게 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점에 인스턴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큐브의 크기가 영상이랑 좀 다르죠? 영상에서는 큐브의 크기가 랜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큐브 인스턴스의 크기를 랜덤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랜덤한 값을 입력해줘야 할 때 우리는 랜덤 밸류라는 노드를 사용했었죠. 랜덤 밸류는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큐브의 크기가 랜덤하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줄여줄게요. 여기 랜덤 밸류의 최대값인 맥스 값을 0.03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큐브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상처럼 이 작은 큐브들이 서서히 생기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배운 시뮬레이션 노드를 사용해야 해요. 한번 이 시뮬레이션 노드
노드를 가져와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imulation이라고 검색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이 시뮬레이션 노드는 한 프레임의 결과가 다음 프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걸 연결해주느냐에 따라 나오게 되는 실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로 이 시뮬레이션 노드 사이에 위치를 설정해주는 기능인 Set Position을 넣으면 시뮬레이션 노드가 이 Set Position으로 실험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Set Position의 값을 가지고 반복 실험한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만약 여기 Set Position의 Z값을 1로 설정하면 Z축으로 1만큼 이동해라 라는 말이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노드는 이 말을 가지고 반복 실험을 해서 물체가 계속 Z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시 예제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노드 사이에 Set Position을 넣어줄 건데요. 이때 Set Position은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얘는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조정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Set Position을 이 사이에 넣으면 위치를 설정해줘 라는 말이 시뮬레이션 노드에 의해 반복 실험이 되면서 큐브 인스턴스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물체의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 건데 그 점에 큐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이 큐브들의 크기는 랜덤하게 해줄 거야. 이후 계속해서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주는 실험을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재생해 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Set Position의 값이 모두 0이라서 그래요. 이 값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여기 Set Position의 y에 2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1프레임마다 y축으로 이만큼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Set Position의 x, y, z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해주세요. 근데 영상에서는 물체가 모든 방향으로 뻗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Set Position의 x, y, z에 모두 값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근데 그냥 값을 입력하면 영상 같은 모양이 안 나올 테니까 우리는 이 Set Position의 위치 간격을 조절해주는 값인 Offset에 다른 것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건 바로 노이즈 텍스처입니다. 노이즈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노이즈가 낀 것 같은 모양이라고 했죠. 이걸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노이즈 텍스처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 텍스처의 컬러 값을 Set Position의 Offset과 연결해 주세요. 이제 재생해 보면 엄청난 속도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상처럼 물체가 이동도 하지만 물체가 계속 생겨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때는 여기 시뮬레이션 노드 사이에다가 조인 지오메트리를 연결한 다음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여기서 조인 지오메트리는 물체의 특성을 합쳐주는 기능인데요. 얘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특성, 즉 지오메트리를 합쳐줄 수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조인 지오메트리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노드에 물체의 특성을 합칠 거야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에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이 연결된 특성, 즉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노드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바로 시뮬레이션 노드에 꽂지 않고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 에러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노드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Subdivide Mesh나 인스턴스 언포인트 같은 노드들은 이 시뮬레이션 노드 사이에 직접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가령 Subdivide Mesh는 물체의 면을 나눠주는 기능이잖아요. 이 Subdivide Mesh를 시뮬레이션 노드 사이에 넣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물체의 면을 계속해서 나눠주게 되면서 컴퓨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언포인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노드에 연결하실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근데 물체가 생기고는 있는데 물체가 향하는 방향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노이즈 텍스처를 Set Position에 연결해줘서 이 값에 따라서 물체가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노이즈 텍스처의 값을 조절해주면 되겠죠? 노이즈 텍스처의 값을 조절해서 이 물체들이 생기는 위치를 바꿔줄게요. 이때는 벡터 매스를 사용할 건데요. 벡터 매스도 매스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는 벡터에만 쓰여요. 지금 노이즈 텍스처와 Set Position을 연결해줬잖아요. 잘 보시면 이 Set Position의 옵셋 소켓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벡터니까 이 사이에 벡터 매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벡터 매스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벡터 매스의 모드가 지금은 add로 되어 있는데요. add는 더하기라는 뜻으로 얘는 위와 아래 값을 더해서
위에서 나온 결과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위치값을 변경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는 이 add가 아니라 벡터매스의 모드를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우리는 벡터매스의 모드를 subtract로 바꿔주겠습니다. subtract은 빼기라는 뜻으로 얘는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빼서 나온 결과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령 내가 2라는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위의 값은 5, 아래 값은 3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가 위에서 아래 값을 빼서 2라는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subtract의 위의 값이 노이즈 텍스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노이즈 텍스처의 값을 알아야 할 텐데 이땐 잠시 블렌더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노이즈 텍스처의 1차원적인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노이즈 텍스처에서 세부적인 노이즈를 조절하는 값인 디테일과 노이즈의 왜곡 정보를 나타내는 값인 디스톨션의 값이 모두 0일 때 나타나는 그래프예요. 잘 보시면 약간 평균 0.5 정도의 값으로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즉 노이즈 텍스처는 입력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0.5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subtract의 위가 노이즈 텍스처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위의 값은 0.5 정도가 됩니다. 이때 subtract의 아래 값에 0.5를 넣어주면 subtract이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빼줘서 0에 가까운 수가 되어 노이즈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subtract의 아래 값을 모두 0.5로 입력해주세요. 이제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안쪽에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큐브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애니메이션, 즉 시뮬레이션 노드의 작동 속도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어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벡터매스의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스케일은 x, y, z에 동일한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케일은 주로 벡터매스에서 애니메이션 등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벡터매스의 스케일로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절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벡터매스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눌러서 모드를 스케일로 설정해주세요. 이 스케일 값을 낮추면 애니메이션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값을 높이면 애니메이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케일 값을 0.03으로 설정해 줄게요. 이제 재생해보면 아까보다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영상보다 얘가 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에 우리는 씬타임을 연결해 줄게요. 이 씬타임은 현재 프레임에서 경과되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현재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있는 재생 위치예요. 밑에 있는 파란색 표시가 현재 내가 있는 재생 위치인데요. 이 재생 위치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1프레임, 2프레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씬타임입니다. 이 씬타임을 보시면 세컨스와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세컨스는 초마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프레임은 프레임마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걸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씬타임을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씬타임의 세컨스를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과 연결해 주세요. 이제 재생해보면 아까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큐브 인스턴스들이 좀 더 회전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씬타임의 세컨스를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회전값을 나타내는 로테이션과 연결해 줄게요.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멋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매테리얼만 설정해 줄게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셋 매테리얼로 매테리얼을 설정해 준다고 했어요. 이걸 또 사용해 볼게요. 그 전에 매테리얼부터 만들게요. 매테리얼 탭에서 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든 다음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셋 매테리얼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가 미리 만든 매테리얼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딜리트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좀 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항상 감사합니다.